안녕하세요. 건축가의 공방입니다. 요즘 사용하는 재료나 도구에 대한 질문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칼은 엔티커터사의 A300GR 제품이고 칼날도 엔티커터사의 30도 칼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구점에서 파는 플라스틱으로 된 칼이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칼들은 칼에서 칼날이 쉽게 밀려 손이 다칠 뻔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 밀림이 덜한 이 제품을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도 칼날을 사용하는 이유는 흔히 쓰는 45도 칼날보다 절삭력이 조금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예리한 컨트롤이 가능해서 디테일하게 재료를 자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칼날도 사용해봤지만 가성비를 생각하면 이 두 조합이 가장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팅보드입니다. 칼판이라고도 불리는데 칼질을 할 때 밑에 까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재료가 덜 미끄러져서 안전하게 커팅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컬러와 디자인이 다양해서 본인의 취향대로 고르면 되고 주의사항은 뜨거운 거를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면 냄비처럼 뜨거운 걸 올려놓으면 칼판이 우려버려서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듭니다. 다음은 칼자입니다. 칼자는 다양한 길이의 제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30cm와 60cm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칼자의 두께입니다. 두꺼운 칼자를 사용해야 칼이 잘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5cm 칼자나 이렇게 얇은 건 위험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실상 설계실의 공유 재산인 접착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는 7호 임시 접착 스프레이와 77 강력 접착 스프레이로 나뉩니다. 7호 스프레이는 도포된 면을 포스트잇처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접착력을 주기 때문에 재료와 도안을 붙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비슷한 제품으론 임시 접착 딱풀이 있긴 하지만 작은 부분을 붙일 때만 추천드립니다. 77 스프레이는 7호 스프레이와 달리 매우 강력하게 접착할 수 있어서 우드락으로 경사 콘타를 만들 때처럼 넓은 재료를 붙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스프레이를 뿌릴 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다 뿌리려는 것보다는 30-40cm 정도 거리를 두고 얇게 나누어 뿌려야 스프레이가 뭉치지 않습니다. 라카 스프레이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두고 얇게 여러 번 뿌려 주어야 깔끔하게 나옵니다. 라카는 보통 사람 모형이나 자동차 모형 등에 뿌려서 건축 모형에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화방에 가면 저렴한 라카와 좀 비싼 라카가 있는데 여러 개를 사용해본 결과 비싸더라도 디자인 마스터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 라카를 뿌리면 라카 입자들이 달라붙는 게 보일 정도로 발림성이 좋고 빨리 마르고 또 라카가 잘 뭉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라카 중에서는 이런 염료 스프레이도 있지만 텍스처 스프레이라고 해서 우드락 콘타 위에 뿌려서 특정 대지 질감을 표현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본드인 우드락 본드와 공유용 본드입니다. 우드락 본드는 거의 모든 재료를 붙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지만 초기 접착력이 약해서 굳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묽은 편이라서 아크릴을 붙일 때 본드 자국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종이나라의 공유용 본드입니다. 일단 팁이 뾰족해서 정교하게 본드를 바를 수 있고 그리고 우드락 본드보다 더 찐득한 느낌이라 본드 자국이 상대적으로 덜 생깁니다. 초기 접착력도 괜찮은 편이라 작업시간 단축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적극 추천하는 1mm 양면 테이프입니다. 처음에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빠르고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벽체 같은 걸 붙이더라도 바로 붙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고 본드가 흘러내리지 않아서 아크릴 같은 재료를 붙일 때 본드 자국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만든 모형을 오래 보관할 경우 붙인 면이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본드와 양면 테이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까지는 모형 제작에 필수적인 도구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사용해보면서 도움이 되었던 도구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 때 오피스 모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100개가 넘는 기둥 구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찾은 제품이 이 핸디펀치입니다. 라이싱지도 뚫고 제품 자체는 너무 좋았지만 100번 이상을 하기엔 손이 너무 아파서 지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제가 가죽 공예를 배우면서 알게 된 제품이 바로 이 원형 타공 펀치입니다. 핸디 펀치보다 다양한 크기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고 가격도 훨씬 저렴해서 기둥을 뚫는 도구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 원형 타공 펀치를 추천드립니다.
사각 펀치도 있지만 원형보다 훨씬 더 비싸고, 원형으로 뚫어서 기둥 재료를 끼워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고정도 잘 되고 해서 여러모로 원형 타공 펀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밑에 고무판 같은 펀칭 보드를 깔고 재료를 깔고 원형 펀치를 수직으로 세우고 망치로 때려주면 됩니다. 다음은 소형 T자입니다. 건축 모형을 만드는 초창기에 많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빠르게 재료를 직각으로 자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규모가 있는 모형을 만들 때 벽체 높이만큼 라이싱지 띠를 만들고 도면에 대면서 자르는데, 이때 칼자를 직각으로 맞추는 작업이 생략되면서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단점은 플라스틱이라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묘하게 직각이 아니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게 느껴져서 지금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속으로 된 이 제품도 있지만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보고 추천드리는 도구를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은 건축 모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건축가의 공방이었습니다.